네, 안녕하세요. 네. 한준이 안녕. 오랜만이네. 오늘은 특강 시간이죠. 제가 특강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몇 가지 든 생각이 좀 있어요. 이거 너무 잘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너무 많이 담은 거 아닌가? 긁어.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그런 느낌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분들에겐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부분이 설사죠, 설사. 소화기 질환 중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설사입니다. 이 설사 중에, 일반적으로는 한의원에서 설사라고 하면, 한의원 원장님한테 설사를 고쳐달라. 이런 경우가 그래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병원에서, 일단은 가장 많은 게 가족들이겠죠? 가족들, 직원들. 잠시만요. 이거 갑자기 목에 뭐가 걸리네? 아, 아, 아. 저녁에 약간, 가발이 약간 꼬들하더니 약간 그렇네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렇죠. 가족들, 직원들이 일단은 많을 거고요. 그 다음 환자들 중에, 병원 치료 해보니 안 되더라.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라뽀가 좋은 사람이면 또 얘기를 하겠죠. 아마 이런 식의 어떤 그 강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란다. 진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오늘 부분은 설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설사 중에 유독 설사를 유발하는 질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복통까지 하려고 하다가 복통까지 하려고 하면 아마 오늘 못합니다.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PPT가 한 130장 정도 되는데요. 이거 2시간 안에 할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가 제일 근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쭉 하다가 우리 한국의 한의학적인 치료로 인해 가지고 과연 설사병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과서적인, 이론적인, 의서에 나와 있는 이런 얘기 말고 현장 이야기, 그게 바로 논문이죠. 그래서 논문을 제가 설사에 관련된 논문은 거의 다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썸머리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논문 리뷰도 제가 마지막에 준비를 했는데, 논문은 시간 되는 대로, 시간 되면 싹 다 하고요. 시간 안 되면은 하는 데까지 하고, 뒷부분은 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의 성원과 구독자의 수를 보고 일단은 제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릴 겁니다. 올릴 거고, 먼저 안 되면 그쪽으로 하고. 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라. 잡설이 많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입니다. 소화기는 제가 뭐로 정리를 해볼까 했는데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조습을 구별하라. 소화기를 제일 실수를 하는 게 무엇일까? 저를 다른 사람들 말고 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떨 때 잘 안 나왔나 이럴 때 봤을 때 제가 조습 구별을 잘 못했을 때인 것 같아요. 한열은 설사라고 하면 한열은 그렇게 크게 힘들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열은 뭐 거의 뭐 분명하니까. 그런데 이 조습이 안 맞을 때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습의 얘기를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저의 경험인데 제 경험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적당하게 알아들어 주세요. 외우거나 그러지 마시고 저도 이제 이 정리하면서 이제 두서없이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한 경우에 보면 빈속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속에 거기에다가 속이 쓰리다는 얘기도 하고요. 속이 쓰리다가 꼭 조는 아닙니다만 조인 얘기가 심으로 올라온다. 이게 좀 막힌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수별의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제가 조의 얘기를 해봤습니다. 매운 거 먹으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소화는 잘 안 되는데 의외로 음식이 당긴다. 이게 위에 허혈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변비, 입술, 눈 이런 점막 구조들이 건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외로 이 혀라든지 맥이 정확하게 어디에 종양이 있다 이런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습이라든지 한열 정도는 충분히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혀가 좀 건조하고 약간 붉다, 맥이 좀 빠르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조와 열 쪽에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전체적인 모습에서 좀 파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재는 제가 생각나는 거를 가져왔어요. 메가, 신곡, 산사유, 육두유, 용안육, 백편두. 이거 노래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메가, 신곡, 산사육, 육두구, 용안육. 그 다음 리듬이 똑같네. 백편두, 갈근, 백지, 섭고, 지모, 망초, 모려, 대조, 산약, 구기자, 육종용, 생강, 주격 이런 등등의 좋은데. 이런 식의 약재들 눈으로 한번 잘 발라두세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눈으로 잘 발라두시고 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속이 더부룩하다. 네,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난다. 그 다음 몸이 좀 붓는다. 네. 그 다음 음식을 별로 먹고 싶지가 않다. 뭐 물론 건조할 때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주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변이 좀 무르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기는 안 적었습니다만 좀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 혀를 보면 혀가 조금 부어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고 맥도 앞에 맥은 삭하다는 표현만 했지만 약간 진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 습은 완한 느낌, 꾸물렁 하는 느낌 비슷한 게 마치 젤리 만지는 그런 느낌 비슷한 그런 느낌. 묵 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약재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 복령, 단화, 귤피, 창출, 백출, 의인, 향부자, 사인, 초두구, 백두구, 초과, 지실, 지각, 양강, 후박, 회향, 대복피, 택사, 건강, 황년, 오수유, 정향, 봉출, 아출, 삼능 뭐 이런 거죠. 천호, 세신, 승마, 뜨뜨뜨뜨뜨 이런 것들이 이제 습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분류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분류를 했어요. 분류를 했으면 습은 습으로만 돼 있을 것 같죠? 조는 조만 돼 있을 것 같죠? 그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가을, 겨울은 건조한 날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건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비 올 때 어떤가요? 습할 때. 그 다음에 여름인데 건조할 때 어떤가요? 있습니다.
무엇이 위주가 되지만 예를 들어서 위 전체는 건조하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에 의해서 습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늘 건조하던 사람이 위병이 생겨가지고 위병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습기가 일시적으로 찰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늘 습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신경을 좀 쓰고 난 다음에 아니면 습열이 많이 와가지고 입이 건조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짬뽕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게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을 줄 알아야 돼요. 섞을 줄. 하지만 여름은 계속 건조할 수는 없습니다. 겨울은 계속 습기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조절을 하다 보면 이제 원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약을 쓸 때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잘 살펴서 얼마나 어떤 비율로 섞어서 가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잘하는 게 노하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는 좀 소화가 안 되면 습기가 잘 차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간혹 먹습니다만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저는 위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섞어 먹어요. 육종용 당귀에다가 여기 요중에 뭐 있냐, 향부자. 저 스트레스 많죠. 갑자기 욱하죠. 이런 향부자 간혹. 그 다음에 여기 가끔씩 제 병은 비밀로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소화기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대략적으로 보면 일단은 우리가 체했다. 이게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속이 쓰리고 아프다. 이것도 하나의 여기 분류 중에 하나고요. 신물이 올라온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가 잦다. 오늘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식욕이 없으면서 소화가 안 된다. 이거 다 소화기 질환이. 배가 수시로 아프다. 그 다음에 변비가 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소화기 질환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설사 부분을 할 겁니다. 설사! 자, 갈 길이 멉니다. 자, 여러분. 설사 환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제가 교과서적인 내용 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로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퇴고를 한 결론은 위대장에 물이 생기는 병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위대장에 물 생겼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심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면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 물, 수습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라. 요게 포인트입니다. 물이 어디서 생겼지? 그거를 우리가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자, 물은 왜 생기느냐? 한열이 상쟁하기 때문입니다. 장마 생각하면 되죠. 우리 계절 중에 뭐 장마만큼 물이 잘 생기는 때는 없으니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북쪽에서 내려오는 한랭전, 시베리아 한랭전선과 밑에서 무슨 난류인데 아무튼 그쪽에서 올라오는 열기가 만나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한열 상쟁이 물이 생기는 습기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일반적인 한의사들은 한열 상쟁이라는 거 장마라고 표현하면 잘 아시는데 한열 상쟁이라고 하면 자꾸 한이 있다는 걸 까먹으세요. 습은 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자연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한열이 상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변화돼서 습열이라고 이제 습열이 되는 거죠. 제일 처음 물이 생기면 그 후둑지근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게 생기는 원인이 반드시 차기 때문입니다. 겨울에도 우리 차 안에서 컵라면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컵라면을 으슥한 곳에서 드셔보신 분들은 김이 서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찬 날씨에
컵라면을 먹으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물이 응결돼서 그래 된다. 그렇게. 자, 강의 흐트리지 말고. 자, 수별은, 우리 몸에서 수별은 콧물 나오는 것도 물입니다. 수별. 땀도 수별이고요. 가래, 담음이라고 표현했는데, 객담, 가래입니다. 가래도 이 수별입니다. 지금 조금 없어졌는데, 수별이고요. 위산, 신물 올라온 위산도 수별입니다. 설사도 수별입니다. 물 생기는 거니까. 관절염 막 붓고 손이 붓고 무릎이 붓죠? 이것도 수별입니다. 발열하는 것도 후끈후끈 납니다. 이것도 수별입니다. 각종 염증이 다 수별입니다. 부위가 다를 뿐 수별이 원인이다. 그러면 수별은 왜 생긴다? 한열 상정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핵심을 딱 썸머리를 해야 논어에 나오는 박하검은 약지열에 예로서 요약을 탁 하는 그래서 결론이 뭔데 딱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수별이고 원인은 한열 상정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자, 고리타분한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공들여 했습니다. 왜 지금 공부하려는데 또 이상한 데로 빠지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천기는 청정 광명자여라. 장덕부지 고불하여라. 우리 하늘 기운은 맑고 깨끗하고 환하고 밝아서 이 덕이 끊임없이 움직여서 그치지 않으니 이 기운이 아래로 처지지 않는다. 우리 이 에너지라는 게 맑고 깨끗한 기운이 가득 차 있고 이것이 정당하게 일정한 속도로 계속 돌고 있으니 우리는 건강하게 됩니다. 무병장수한 거죠. 그래서 천명즉 1월이니 하늘이 밝은 것은 해와 달이 밝기 때문이니 천명즉 1월이니 우리 몸뚱아리로 따진다면 내 에너지가 이 밝은 것은 마음과 몸의 어떤 양기가 구석구석까지 안 밝은 데가 없으니 그래서 만약에 이 몸 구석구석까지 양기가 제대로 가지 않고 밝지 않으면은 사기가 들어온다. 사기가 들어오는 이유는 내 온몸 구석구석까지 에너지, 영양분, 양기, 음혈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병이 생기는 겁니다. 요 병이 생기는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양기자는 강색이라 이 양기라는 게 굳세고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우리 조직체가 이 양기를 마음껏 완전히 가득 머금고 있는 모명한 그 밝음을 덮어쓰고 있는 것이 건강한 육체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내경의 구절이고요. 이 석곡의 기열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저 희노부절. 이 얘기가 이제 상고천진론 제일 앞에 나오는 건데요. 원래 이게 앞에 이 내용이 정상인데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기쁜 일과 화나는 일, 슬픈 일, 불안한 일 겪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과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기욕, 무도. 자꾸 이제 내가 꾀를 내는 거죠. 뭐 먹고 싶다, 욕정이 타오른다, 생각하는 게 이밖에 없네. 뭐 이런 등등의 무도함. 그래 되면 상화가 반승하니, 상화가 반승하면 음기가 도리어 내려간다. 음기가 도리어 내려가면 풍안이 종하고, 풍안이 종하면 수음이 축하고, 수음이 축하면 환에 울결하고 하야 이렇게 되어서 비증이 되고 적취가 되고 기침을 하고 구토를 하니 변성타병이라 이렇게 되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심플하게 해놨는데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아마 손들어 보시면 절반 이상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해설을 좀 하고 가야 됩니다. 희노가 부절, 칠정의 어떤 씀, 그 다음에 우리가 과로와 스트레스, 그 다음에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 이 몸뚱아리의 에너지를 마음대로 쓰게 되면은, 자, 우리가 에너지를 마음대로 쓰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 에너지가 소모가 되면서 허열이 생깁니다. 그죠? 허열이 생깁니다. 그 표현을 상화가 반승이라고 이제 석곡은 적었습니다. 상화가 반승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를 떠나서 이 상화라는 이야기가 해석이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여러 의가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이 서로가 어긋나기 시작해서 이론이 어긋났습니다. 자, 그 얘기 하면서 이걸 해석해 볼게요. 나와라 뿅. 자, 이제 석곡이 소문대요. 뭐라고 해놨냐면 영추알, 상초 여무, 중초 여부, 하초 요독이라 해가지고 상초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중초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초는 블라블라블라 해놨습니다. 여기에 주에 뭐라고 해놨냐면 삼초가 병화지 부로서 이것이 상화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삼초는 뭡니까? 상초로는 위로 기운이 만들어지는, 상초로 윗부분으로 기운이 만들어져서 위기를 형성하고, 중초에서는 피가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영양하고, 하초로는 찌꺼기들이 죄다 나가는,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싸고, 이런 어떤 우리 에너지 대사, ATP를 형성하고, 산소와 수분의 어떤 CO2와 뭐 모르겠다. 모르는 건 역시 말 있고요. 아무튼 이런 과정을, 이 에너지 대사 과정을 상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뭔가 우리가 아는 상화가 다르죠. 자, 심이 심위 화지주라 고로 위 군화요. 심이 군화라는 건 누구나 압니다. 신왈상화자는 신왈상화라고 우리가 보통 다 표현을 했었습니다. 시, 비, 시, 별화라. 이것은 별도의 화가 아니다. 내 차는 화지 행호 수자야 아니라 화가 수에 행한 것을 말한다. 심화가 신수로 내려간 이것이 별화다. 이것이 상화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삼초도 상화라고 했죠. 석곡이 얘기하는 화지위 기하라. 화에서 기운이 나온다고 내경에 되어 있습니다. 화에서 기운이 나오고 능, 지각 운동하며, 지각과 운동을 하며 호흡, 소어, 호흡도 하고 웃고 말하며 정기신이 되고 영광, 기부, 이 영양분을 다 공급하고 열기가 나도록 하고 풍안을 호위하면서 유주 일신의 무소부재라. 우리 온 몸뚱아리를 돌아다니는데 가만히 있질 않는다. 계속 움직인다. 이것이 삼초의 화다 이렇게 표현, 그것이 상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금원사대가라든지 유화관이나 이런 이동원이나 이런 사람들 장경학의 상화라는 좀 내용이 다르죠. 이게 기존의 의가들은 신간동기라든지 좌신우명문이라든지 명문이 상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석곡은 좀 다릅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알아냈습니다. 석곡은 이런 얘기 해놓은 게 없어요. 자, 이 서로 상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로 상자라고 하면 상대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 그래서 상화입니다. 즉 군화가 심장에 군화가 위에 있잖아요. 밑에 상대적으로 상대 마주보고 있는 화가 하나 있다. 신간동기가 있다라는 이 서로 상자로 해석을 하니까 이 상화라는 것은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석곡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상을 재상상자로 해석하셨어요.
왜 그래 하느냐? 이 재상이 내경이 어디 나오냐면 패자는 상부지관이니 치절출원이라. 재상이라는 자리는 패라는 것은 재상의 자리다. 재상은 뭐 하는 자리냐? 임금의 명을 받아서 임금의 그 맑고 깨끗한 그 덕을 모든 백성들한테 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관리들을 지휘 감독하는 자리가 재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이 세 사람을 재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 재상이라는 거는 임금의 이 덕이 모든 곳에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재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모두 다 갈 수 있도록 이 마음에 이 밝고 깨끗한 마음의 이 양기의 에너지가 모든 조직에 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상의 뜻이 폐의 뜻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후대 의가들은 상대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밑에만 있는 거예요. 밑에만. 밑에 있으니까 화가 두 개니까 우리 몸에는 화가 넘쳐난다. 넘쳐나니까 식히기 위해서는 자음하파가 발달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작들을 쭉 쓰게 된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석이 달라지면 그렇게 이제 재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자, 화지행호수자라. 화가 수에 행한다. 이 수라는 거는 신수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 조직체 이 조직체에 전부 다 가는 이 화, 즉 태양열 에너지가 우리 대기권을 지나서 밑에 지열을 형성하죠. 이 지열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이 위에보다 태양보다 가깝지만 바닥이 하늘이 더 공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상화라고 한 거예요. 그 신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온몸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고 무소부재한 게 이 상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초를 상화라고 하였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희노부절 기용무도하면 즉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면 소모를 하면은 상화가 모든 곳에 다 있어야 되는데 한 곳으로 몰리더라. 한쪽으로만 몰리더라. 한쪽으로만 몰리면 반대 곳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음기도 양기에 따라서 전부 다 모든 곳에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양과 함께 음도 모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차 있어야 되는데 상화가 반승하면 한쪽에 모든 곳을 비칠 수가 없으면은 한쪽은 식어지는 거예요. 음반하, 음기가 도리어 하하니 한쪽으로만 쏠려서 실질적으로 차지니 음반하즉 차지니까 풍한이 종지라. 풍한이 종지하니까 차지니까 숨이 쌓이게 되고 수임이 쌓이면 이제 막히기 때문에 그 조직에는 이 수음이 쌓여가지고 이 실제로 기운이 통하는데 막히기 때문에 거기 환의 울결이라 열이 다시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비증과 적치와 기침, 기타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라는 게 요 뜻입니다.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 곳으로만 몰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생명력이라는 게 우리 온 몸을 이렇게 원처럼 임의의 원처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양기와 음기가 이런 목소리보다 중후하게 모든 곳에 꽉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과로와 스트레스, 기타 여러 가지 쓸데없는 짓을 통해 가지고 불균형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균형이 나타나는 소모가 되니까 한쪽으로 쏠려서 상화가 반승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차져 있는 양기가 꽉 차지 못한 곳에는 위기가 활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풍한이 따라오게 되고요. 풍한이 따라오게 되니
거기에 숨이 축하게 되고 숨이 축하니까 막혀가지고 여기 열이 생겨서 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상열하한 이런 병리가 많죠. 상열하한이 왜 나타납니까? 이러한 병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심플하지 않습니까? 왜 아래쪽이 왜 찾습니까? 명문화가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모든 곳을 꽉 채우고 있는데 빈틈이 생기다 보니까 이 양기라는 것은 성질이 양적인 놈이다 보니까 위로 뜨게 되는 거예요. 뜨게 되면 아래는 비게 되니까 차지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는 온성의 약재를 통해 가지고 숨 아래쪽이 차고 숨이 쌓인 것을 없애야 되고요. 위로 열이 뜨는 거는 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열을 치는 약들로 해서 같이 들어가야만 항상 이 약들이 구비하다. 병리가 완벽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모든 이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좀 갖춰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부자를 그래 많이 씁니까? 필요하니까 쓰지. 안 쓰게 생겼어? 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주장도 받고 기존의 선생님들의 주장도 보면 원래는 우리가 생명력이 이렇게 가득 차야 되는데 스별이 생긴 더 희성하게 된 거. 어우 이거 너무 심해졌다. 너무 심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환한 약재를 많이 씁니다. 야 이거 지금 터질 것 같아. 식혀야 돼. 요 개념이니까 고환한 약재를 쓰는 겁니다. 석국 선생은 야, 이 상태에 위로는 터질 것 같지만 밑에는 쪼그라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좀 쉽게 부양론을 간략하게 썸머리를 해드렸어요. 내경의 이게 핵심입니다. 모든 병에 이 논리가 적용이 되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한열 상쟁이 나타나는 이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소화기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를 하고 있어요. 한열 상쟁이 결국에는 내생기가 문제 없는 건 아니지만 양기가 크게 문제가 없을 때에는 외부의 어떤 자극 때문에 좀 그래도 이 한열이 고르지 못하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여러분들 돌도 씹어 먹었습니다. 저는 먹진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돌도 씹어서 소화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돌이 무슨 소화가 됩니까? 그만큼 내가 그걸 다 태울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쌀도 안 돼. 빵도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요 때에는 그래도 좀 문제가 없을 때에는 단순히 스벨만 좀 봐줘도 충분히 해결되는 경우고요. 내 생기가 약해지면 조그만 자극에도 수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 보면 저게 체할 것 같나? 저거를 못 먹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르신들이 옛날에는 위가 좋았는데 이제는 못 먹는다. 소화도 안 되고 이런 되는 거예요. 옛날에 술을 말로 먹었는데 이제는 술 못 먹는다. 다 약해지는 겁니다. 조금만 먹으면 수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아래쪽에 잘 조직체에 잘 저장이 돼야 되는데 남이 건드려도 해야 됩니다. 힘이 좋은 장수가 옆에서 누가 조잘거린다고 사람들 다 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이 있으니까 덕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건강이 없는데 덕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얼굴빛이 환해야 이
덕이 생기고 온화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슬별이 생긴다는 것은 이미 내 생기가 약해졌다 표현할 수가 있고, 생기가 너무 약해졌으면 이미 그는 고랭한 거죠. 한랭, 냉이 쌓인 겁니다. 이미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찬 거를 위주로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한열을 같이 봐야 되고, 이거는 열만 좀 보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막혔나 허증이냐, 특히 막혔나 아니냐, 막혔나 아니냐, 이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치법으로는 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리기청열 이런 말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만들어봤어요. 황년, 황금, 백편두, 반화, 곽향, 부박, 대복피, 빌랑 이런 것들 행기, 통기 하면서 청렬하는 대체적으로 그런 약들이 초기에 좀 사용되겠죠. 그 다음에 건비조습, 습기가 생기니까 백출, 창출 같은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 의해서 결국에는 위대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식사의 문제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찬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하는 약들이 또 필요합니다. 사인귤피, 초두구, 육두구, 산사유, 뭐 초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결국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양기가 약해지면서 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생기는 이유는 한열이 상징인데 이 내 몸에 양기가 약해져서 생긴다. 그래서 건강, 생강, 오수유 뭐 이런 것들을 쓴다. 소화제도 사인초두구 같이 좀 따뜻한 약 그런 걸 쓴다라고 말씀드렸고, 리수하는 약 물이 많이 생기면 이걸로는 다 해결이 안 돼요. 자 빼자 택사, 저령, 복령, 차전자, 목통,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요. 기운이 점점 아까 이제 기욕이 무도하고 뭐였지? 희노가 부절하고 기욕이 무도하다고 했죠. 그래서 기운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위장 같은 경우에는 위기와 연기를 만들어내는 이 기운이기 때문에 인삼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폐로 기운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환기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많이 빠져나가다 보면 이제 헐거워지죠. 상상하지 마시고 헐거워집니다. 그래서 좋아야 됩니다. 거민, 적석지, 연자유 여기는 없네. 산약 같은 거. 밑에 산약 있네요. 그런 것들. 보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보신 산약, 부자죠. 산약은 이쪽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근데 이게 지사분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게 진액이 많이 빠지다 보면 진액 보충이 좀 해야 됩니다. 당기, 산약, 파극, 육종용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안에서 약재들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이외에는 이미 용지하세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저라고 다 치료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결국에는 위대장이기 때문에 이 설사 소화기 질환은 3초의 병입니다. 3초의 병. 3초의 병인데 이 상초가 상구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기운이 위기가 되고, 중초는 음식물이 위중에서 돼서 음식물이 비조박, 증진액, 화기정리 하는 이런 과정이고, 거기에서 하초로 별 회장에서 주어 방광으로 소변을 빼내고, 곡식은 응가를 통해 가지고 대변을 빼냅니다. 이런 과정의 문제로 생깁니다. 3초의 문제고요. 그래서 더욱 이 상화의 문제가 중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렵습니까? 자, 중간 반응 점검 쉽습니까? 한번 자, 댓글로써 쉽습니까? 이게 서로가 시간차가 좀 난다, 그죠? 자,
틀어놓고 화장실을 간 걸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쉽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특별히 이해 안 가는 거 없으면 없다. 이 소라쌤 말고는 다들 우리 시청자분께서 틀어놓고 딴 일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예, 알겠습니다. 소라쌤만 이해되면 다 좋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생기가 건강한 경우 음식의 문제. 자, 아까 이제 그 얘기가 모든 질환에 사실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 인간은 먹고 싸고 자고 이런 먹고 먹는 게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음식 문제는 기본적으로 위에 음식이 들어와가지고 기운이 막히면서 습열이 갇혀서 이기청열 막 갇혀서 나타나는 급성병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기운만 잘 통하고 염증만 잘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운 통하는 데는 발화 좋죠? 이 청열하는데 특히 위장이니까 황련, 좀 심하면 황금, 거기에서 조금 바깥쪽으로 표 쪽으로 좀 날리기 위해서는 곽향, 창출, 습기를 좀 빼기 위해서는 목통택사,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반화사심탕입니다. and 곽향전기산입니다. 설사에 당장 평소에 큰 일이 없는데 갑자기 됐다. 자, 어떻게 한다? 이기청열 시키면 됩니다. 그럼 반화사심탕, 곽향전기산 드리면 됩니다. 거기에 복통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심하다 싶으면은 양강, 작약, 오수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 됩니다. 역시 과거에 해놓은 걸 참 다시 쓰는 게 참 좋네요. 자, 그래서 반화사심탕은 제가 지난번에 이 약재를 지금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얘기했지만 이 PPT 120장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려면 그럴 수는 없고, 반화사심탕, 반화황금, 반화로 통하고요. 기운을 통하고 비위의 기운을 통하고 황금, 황련으로 청열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위가 이 반화사심탕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건강을 가지고 이 양기도 봅니다. 대단합니다. 인삼으로 기운도 보충하고요. 감초, 대조로 진액도 좀 보충합니다.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이 명방입니다. 명방. 설사를 하는데. 그래서 반화사심탕 친구들 다 기억하시죠? 반화사심탕, 생강사심탕, 감초사심탕. 다 이 친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임상예를 읽어보면 뭐 수십 년이 지난 설사도 이걸로 치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그 환자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아직도 막혀있다 이 말이에요. 막혀가지고 계속 설사를 하는데도 음식을 관리 못하고 또 먹고 하니까 또 막히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반화사심탕을 쓰면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비실비실 하는데 10년을 끌고 원장님 10년을 설사했어요 하는데 반화사심탕 써보세요. 절대 안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감초사심탕으로 암을 치료했다 이런 꿈과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랬더라 이런 얘기죠. 요거는 그래서 이제 잠깐 구별을 하면 모두 심화비경, 복중내명, 하리 이제 이해가 가시죠? 심화비경이 의미하는 바, 복중내명, 습열. 심화비경은 막혔다. 그 다음에 여기 막혀서 습열이 부글부글한다. 더 이제 이게 가둬둘 수 없으니 튀어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이럴 때 다 쓸 수 있는데 반화사심탕, 생강사심탕은 복중내명, 위가 조금 더 위를 활동시키기 위해서 음식의 문제,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하리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감초를 더 올리는 건 신번, 불안한, 답답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쯔무라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염증이 있으니 구내염도 있을 수도 있고요. 속쓰림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글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병리를 가지고 보면 오심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이해가 갑니다. 얼굴은 당장에 막혀 있으니까 조금 약간 여기에 주름이 고등학교 때 우리 교과서에 낙서하는 것처럼 찡그리고 있는 듯한 약간 헬스한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겠죠. 여기가 아프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럴 겁니다. 자, 곽향정 기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처방이지만 내외를 보기 위해서 곽향을 군제로 했습니다. 거기에 소염했고요. 백지 꼭 필요한 약은 아닙니다. 설사에서는 백지 윤하기 때문에 뭐 꼭 필요한 약은 아니지만 후박, 장애 염증을 보지요. 백출 습기 제거하지요. 창출도 제거하지요. 진피, 발화, 복령 너무너무 좋지요. 길경, 백지가 꼭 맞는 약은 아니지만 뭐 꼭 지금 설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운을 통하고 활동, 양면경을 활동시키고 하기에는 이런 약들이 좋은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곽향 소엽이 있는 거 보면 약간 으슬으슬하는 그런 느낌도 있으면 더 좋겠죠. 발화사신탕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이 너무 깔끔한 거 아닙니까? 자, 소해양은 하복통 쪽에, 하복통뿐만 아니라 위에 복통이 있을 때 양강도 좋고요. 자, 위령탕. 위령탕은 여러분들 다 아는 게 이제 나옵니다. 창출, 후박, 진피, 창진후, 감초 어디냐? 감초. 습기를 보기 위해서 창출을 썼고요. 장애 염증을 보기 위해서 했고, 기운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게 지금 비위에 습기가 가득 찼다. 그 다음에 음식에 의해서 염증이 좀 났다. 환자가 말하기로 음식 먹고 탈이 났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설사가 이거 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다. 줄줄줄 나온다. 저령택사 이 좀 물로 빼야 되겠다. 저령택사 복령 이런 걸 썼습니다. 각향이 원래 없는데 아마 청강이감 선생님은 이정재 선생님은 뭐 곽향도 좀 넣었습니다. 넣으면 좋죠. 게지도 좋고요. 그러면서 으슬으슬하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넣었고 건강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좀 복통도 있고 약간 자꾸 이 위에 염증이 나면 위벽이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작약 같은 것도 좀 쓰고요. 거기에 인삼 같은 거 하나 넣은 아주 좋은 처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는 발화사심탕하고 이 사람의 차이가 뭔가요? 옆에 있으면 제가 누구? 하고 찝었을 텐데 환준이라고 찝었을 텐데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고 부어있죠. 습기가 확실히 보여 있습니다. 얼굴에 확실히 보여 있습니다. 설사 이런 걸 글로만 봐서는 절대 모릅니다. 구갈 이걸 가지고 어찌 알아? 모릅니다. 위령탕 구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구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습기 얼굴이 부어있다. 포인트입니다. 자, 석곡처방 하나 볼까요? 석곡처방 비위가 헌행하다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진단을 내려고 습승, 복, 진통. 자, 이제 속이 배가 부글부글 하면서 아픕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병이 복통이 있고 설사, 그 다음에 배가 답답하면서 그득하다. 지금 배가 아픈 거 보니까 기운이 조금 막혀 있는데 이 기운이 그 다음에 이 배가 이제 습기가 자꾸 생기니까 설사가 나온다. 습이 기운이 막혀서 기운이 완전히 안 풀어지고 안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생긴 근본 원인은 조직체의 양기가 약해진 게 원인이고 거기에다가 염증이 나고 있고 염증으로 인해서 설사가 나고 이 설사를 기운이 조금 덜 풀려서 그렇다. 그러면 따뜻하게 데피면서 습기를 제거하고 기운을 소통시키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 염증이 많냐 적었냐에 따라서 고미의 약재의 용량이 정해지겠죠. 여기에서는 후박 정도면 충분하다. 후박 정도면 그 이외에는 데피고 습기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병리가.
물론 이제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고 처방한 거지, 앞에 이런 것처럼, 이런 경우에 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처방이지만, 이러한 병리를 보면은, 이 약재를 보면 복통이 그래 심한 거는 아니다. 오히려 설사가 위주고, 좀 부어 있는 게 사람을 봤을 때 관형 찰색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우리 이해하면 이 처방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를 두 돈 어떻게 써? 하지만 이 양기에 대한 병리를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부자 이렇게 써도 열이 많은 사람도 저는 부자를 반드시 씁니다. 왜? 염증 날 거는 염증 보면 되죠.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이 양기가 문제가 안 생겼으면 이 상하가 반승이 안 된다. 상하가 얼마나 뜨느냐에 따라서 그 상하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음식 실적, 아이고 음식을 잘못 먹었네. 그래서 위와 장이 상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이게 병리고, 수곡이 불화해서 손설, 설사를 하는데 소화 안 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위장의 열기가 많이 약하다. 밥을 익히고 쪄야 되는데 위장의 힘이 많이 약하구나. 그러니 이거는 많이 데펴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복통 이랬는데, 이 처방을 보면은 인산백출석돈,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차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비위의 어떤 습기, 비위의 힘이 약하구나. 비위의 이 기운이 약하구나. 그런 사람이고, 여기에 보면 빌랑이라든지 후박이 들어갔는데 목향 이런 게 들어갔어요. 설사를 하는데. 그럼 환자가 뭘 했을까요? 설사가 쭉쭉쭉 나오는데 시원하지 않은 겁니다. 또 보고 싶어. 부지직해든, 이런 표현, 여기, 여러분들 식사하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밥 먹으면서, 라면 먹으시면서 뭐 하시는 분들 이런 표현 했는데, 묵직한 거예요. 더 보고 싶어. 또 가고. 이러니까 이제, 아이고, 덜 나온다, 이요. 기운은 약한데 습기가 있는데, 덜 나오니까 목향, 빌랑, 후박 이런 걸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설사에 빌랑, 목향 썼다 큰일 납니다. 항문이 열립니다. 항문의 길이 넓혀지고 열립니다. 자, 통설. 통설은 뭡니까? 물이 잘 나온다. 자, 물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습기로 제거가 안 됩니다. 그때는 소변기를 트자. 이 수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병, 오령상 같은 거 쓰는 거예요. 복령, 처방은 의미가 없어요. 사람에 따라서 산약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핵심은 이뇨법을 쓰는 겁니다. 오령산과 같이 가자육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이뇨법이 나오는 거는 아이고 이 물이 많이 나오네 이렇게 할 때 이런 거 씁니다. 오령산에 대한 이 설명이 여기에 이걸 가져와 봤는데 제가 보니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 이렇게 돼 있는데 두통이 있을 때 오령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 물을 과연 어떻게 뺄 것인가? 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재만 선생님이 많이 했습니다. 특히 소양인들한테 신이 약하다 보니까 이 신에서 전부 물을 빼거든요. 우리 이게 아까 뭐였습니까? 하초에서 하잖아요. 하초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 설사가 나도 이 소양인들 같은 체질, 너무 기운이 위로 잘 뜨는 사람들은 이뇨법을 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신열 설사, 신안
설사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택사, 복령, 저령, 차전자 이런 약들이 소양인들 설사에 설사병에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백출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소양인들은 자꾸 활동이 많고 하다 보니까 몸이 자꾸 건조해져요. 건조해지는데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빨리 이뇨법을 하고 이 보험을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설사에는 물이 많이 생기는 병인데 보험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도 보면은 택사, 복령, 활석, 고삼에다가 황련, 황백 뭐 이런 것들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뇨법을 여기는 제가 잘못 가져왔네요. 신복통 무설사. 아하, 나 설사라고 좋다고 가져왔는데 아마 이제 사백산 이런 거에 설사가 있는데 내 잘못 가져왔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허한 경우는 203, 절대 처방을 외우려 하지 마세요. 이 약재들을 잘 알면 됩니다. 자, 이 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다쳐. 자꾸 설사하고 기운 빠지고 하니까 보기만으로는 안 돼. 자, 거두어야 돼, 이제는. 거두어 드리는데 대표적인 게 산약입니다. 비신액, 진액도 보충하고 산약. 참 좋습니다. 기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경민이가 그때, 자궁출혈 하신 분, 산약 하나 썼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게 제 지나가서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찮나 모르시겠네, 지금. 아무튼 이렇게 조금 걷어주는, 자꾸 곤곤해지는, 자꾸 풀어지는, 그런 경우에, 이제 허증으로 빠집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불사 음식, 이제 음식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럴 때에는 이런 산약, 환기. 근데 참, 좀 출혈이 어떠신가 모르겠네. 괜찮은가요? 자, 그래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명의, 네. 자, 그래서 이 인삼, 백출, 복령같이 중초의 습기와 기운을 보고요. 귤피사인 산약, 건강부자, 산약을 탁 달아 넣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손설에 가보겠습니다. 손설은 새벽 설사에 소화 안 되는 변, 그게 손설이죠. 설사가 소화 안 되는 음식이 나오는 경우인데, 요거는 뭐냐면, 비위가 완전히 갈아가지고, 완전히 죽이 되어서, 비조박, 진액, 화기, 정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위가 그만큼 열기가 많이 떨어지고, 쪼물딱거리는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손설이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따뜻하게, 많이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새벽 설사 나온다는 거는 새벽은 많이 찬 시기입니다. 속이 많이 찬 거예요. 빠져나가지 말아야 될 때 빠져나가니까 또 상당히 헐거워진 겁니다. 조직이. 대장에서 수분을 싹 흡수해야 되는데 쫙 수장이 되는 기운 같이 쫙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허블레하게 나가는 거예요. 수장이 안 되니까 생장만 그나마 자꾸 다니까 자꾸 활동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가면 이제 고삽하는 약들이 나옵니다. 수장하는 약들이 나옵니다. 비위가 차가워져서 음식을 부숙 수곡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스별이 있지만 한이 점점점 증가하는 거예요. 새벽에 설사 나오는 건 폭통이 심하지 않고 그냥 사르르 하듯이 나오죠. 양기가 부족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수렴하는 기운이 약한 거예요. 자, 보면 압니다. 오덕환다. 나도 이거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오수유. 뜨뜻하게 하면서 염증도 좀 보지요. 그 다음에 좀 건조하지요. 빠져나가지 않게 해줍니다. 아주 좋은 약입니다. 파고지, 도골지,
그 다음에 오미자.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요 상황에 그래도 좀 변이 조금 안 시원하고 막히고 한 듯한 이런 게 있으니까 목향 같은 거 살짝 하나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신환, 파고지, 육두구. 이 육두구는 뭐 있으나 없으나 합니다. 오미자, 오수유. 자, 이 거두어 드리면서 염증 보는 약들입니다. 이 처방을 외우지 마시고요. 요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재적소에 이런 요소를 쏙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이 삼령백출산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무슨 이런 처방을 써? 이 처방이 이게 뭐야? 했는데, 아, 요즘 보니까 이 명방이에요. 명방. 대병 후에 얼마나 몸이 약해졌겠습니까? 거기에 비위를 조리하기 위해서 먹는 약인데, 여기에 보면 인삼, 백출, 복령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람이 소모가 많이 되고 진액이 많이 되고 많이 빠지고 설사도 많이 하고 하면 얼마나 헐거워졌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사람이 입맛이 없다고 할 때 산약 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산약 쓸 일이 못 썼던 경우가 참 많은데 쓸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특히 이 사람이 성정은 좀 양적이라서 소모를 하는데 입맛이 없는 경우에 산약 운영해야 됩니다. 감초에다가 의인, 비위가 대병 후에 지치고 하니까 비위에 습기가 생깁니다. 거기에 연자유, 어이구 어디 갔냐? 연자유, 좋습니다. 산약, 의인, 연자유 있죠. 거기에 백편도, 이 네 가지 조합을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사인과 같이 쓰려고 생각을 못했어요. 야, 지금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병리가 이렇다고. 소모가 되고 헐거워졌는데도 안에 습기가 생기고, 진액이 많이 빠져나갔는데도 습기가 생기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이런 아름다운 조합으로, 삼령백출산, 아름다운 조합으로, 네, 명방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자생환이랑 자생탕이라는 것도 있던데, 여기 보면 백출, 복령에다가 산약, 의인, 연조, 뺏긴 거 아니야? 아, 여기에다가 거민, 매가, 신곡, 산사유, 택사, 박향, 백두구 뭐 이런 거 넣은 겁니다. 의리미는 똑같습니다. 삼령백출산이랑. 그래서 이제 이 보약먹 먹으면 설사를 한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묽어진다 보면 다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설사를 잠깐 하는 게 아닙니다. 심심하면 하기 때문에 산약 이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보약 먹고 설사 습기 생기니까 그때는 평이산 이런 거 쓰는 거예요. 하지만 자꾸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이런 산약, 연자유과 함께 곽향, 진피, 사인 아름답습니다. 이런 약들이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9시네. 가야 될 길이 엄청 먼데. 기원음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처방을 가져왔지만 작약, 산약, 백편두, 오미자 이런 거에다가 백출, 육두구 뭐 이런 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장이 허해가지고 영양이 수렴이 안 될 때, 활설하다 이럴 때, 뭐 청강의감이 좋다 뭐 좋다 똑같습니다. 다 훌륭한 처방이에요. 도찐 개찐이 아니고. 여기 보면 만성장염에 많이 쓴다. 그 의미만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석고개 처방이네요. 자, 차 신설 비신이 헌행한데 매 오경당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빠져나가니까 따뜻하게 하면서 수렴시키고 습기 봐주고, 따뜻하게 하면서 수렴하고 습기 봐주고, 따뜻하게 하면서 수렴시키고 습기 봐주고. 자, 요거 됩니다. 습기 봐주고 수렴시키고 따뜻하게 하고 습기 봐주고. 차전 자입니다.
오미, 제가 급했네요. 오미자. 요렇게. 부자를 반드시 더 많이 써야 됩니다.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제가 생각에는. 자, 헌행하면 보통 이중탕 생각 많이 하죠. 오랫동안 점점 차지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됩니다. 저희 집에 한 분 계십니다. 네. 이 몸이 아파가지고. 감이 온중탕. 자, 이제는 데피기 시작해야 됩니다. 앞에 이미 물이 많습니다. 조금만 해도 꿀렁꿀렁 물소리 나고, 백출 건강, 후박, 산사육, 진피, 적봉령, 초두구, 관계, 목향. 핵심은 건강입니다. 건강만으로 따뜻하게 너무 약합니다만, 그래도, 요 의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습기를 봐주는 건강과 백출. 이게 중요합니다. 신설에 다용한다 되어 있지만, 신설 요걸로 부족합니다. 부자 써야 되지요? 그 다음에 수렴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강온위탕. 자, 계지건강. 두돈. 그러니까 오한도 좀 찬바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지곽향. 창출 이런 거 보면. 거기에 건강을 따뜻하게 하고, 이건 아마 그런 거겠네요. 생냉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찬바람을 쐬고 난 다음에, 이게 몸이 차지면서 설사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처방드립니다. 서설, 여름에 나는 경우에는 스별이죠. 스별이니까 이럴 때는 향유, 백편두, 이런 스별에 백편두 얼마나 좋습니까? 향유도 좋고 거기에다가 이제 위장 청소를 하면 됩니다. 후박, 곽황, 적봉령, 곽향, 모과 하고 뭐 블라블라블라 들어가면 됩니다. 여름에 똑같습니다. 여름에 스별 보는 거는 향유, 백편두 어디 있을 거예요. 백편두 스별 이 위장에 버글버글하는 마치 술 먹은 다음날 같은 여름 기운이기 때문에 버글버글하죠. 그래서 백편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백편두 창출이 꼭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정리하는 약들과 함께 황련화는 들어가주면 참 좋겠네요. 자, 조금만 쉬어갈게요. 뭐가 많이 있으니까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